반갑습니다, 여러분.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미적분 해설의 EBS 김창재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능력시험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홀로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무사히 마침을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 미적분 문제 23번부터 30번까지 총 8문제 저와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앞서 선생님께서 해주셨기에 저는 일단 먼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할게요. 자, 23번입니다. 사실 이런 문항들 많이 풀어보셨어요. 이런 문항의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자, 기본이 되는 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거죠. 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이 자연상수 2입니다. 이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점점 다가갈 때 ln 1 더하기 x의 x분의 1은 1이겠죠. 그럼 조금 바꿔서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1 더하기 여긴요. ax, 물론 a는 0 아니에요. a는 0 아닐 때 ax에 여기 ax분의 1 역수강, 이게 이 값이 자연상수 2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한다면 여기에 이 내용 같이 붙여서 조금 혼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은요, 이렇게 바꿀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0은 아니지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따라서 x분의 1 ln 1 더하기 5x, 여기도 x분의 1 똑같이 써야 되죠? 이쁘게 ln 1 더하기 3x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점점점 한없이 다가갈 때 잘 보세요. ln 1 더하기 5x,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이게 진수의 지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5x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5x분의 1 곱하기 5. 5x분의 5로 쓸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는요. 똑같이 ln 1 더하기 3x 한 다음에 3x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쓰겠죠. 맞아요? 그래서 리미트 x가 0에 점점 한없이 다가갈 때 이제 좀 크게 쓸게요. 1 더하기 3x의 3x분의 1제곱 전체 얼마? 그렇죠. 세제곱. 똑같이 ln 1 더하기 5x의 5x분의 1제곱, 이 전체의 5제곱이라고요. 이게 얼마예요? 자연상수 2. 여기도 자연상수 2. 그래서 얼마 되는 겁니까? 5가 내려오죠. 5 ln 2는 5입니다. 이와 같이 금방. 물론 빠른 친구들은 여길 보자마자 바로 5분의 3인 걸 금방 파악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천천히 한번 풀어봤고요. 자, 23번 문항 아마 충분히 쉽게 풀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24번으로 갈게요. 자,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를 미분하는 내용입니다. 자, x가 t에 관한 식, y도 문제에서 t에 관한 식, t가 이럴 때 dy dx 값을 구해라. 그러면 x도 t에 관한 식, y도 t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dy dt, y를 t에 관해서 미분합니다. y를 t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파이 코사인 파이입니다. 자, dx dt 미분해 보세요. 미분하면 t 세제곱 더하기 1분의 그렇죠. 3t의 제곱.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dy
dt가 아니죠. dx입니다. dx는 t의 세제곱 더하기 1 3t제곱 여긴요 1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파이 t 이건데 이 값을 이 이제 t에 관한 식인데 여기서 t가 1일 때 값을 물어봤어요. t가 1일 때. 그러니까 이 식에 t는 1을 대입하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답은 2분의 3 1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파이.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었네요. 자, 간단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제 25번 문항이에요. 양의 실수 t에 대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고 점점점.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고. 자, gx는 fx의 역함수의 미분입니다. 그러면서 g'x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f1이 8일 때 f2의 값은 얼마입니까? 자, 역함수 관련해서 역함수의 미분인데 여러분 이 경우 보세요. g'의 fx가 나왔습니다. 우리 함수 gx는 fx의 역함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f의 gx는 x일 것이고 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g의 fx도 x입니다. 그래요. 이 식을 미분할 겁니다. 미분하면 양변 x에 관해서 미분할게요. g' fx f'x는 1입니다. 둘의 곱이 1이라고요. 0 되면 안 되겠죠? 보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f'x는 g'fx 분의 1이에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만큼. 요만큼이 예, 이게 f'x예요. 아, 그러면 얘를 이용하면 이 식을 이용하면 주어진 식은 인테그랄 1부터 a까지 저 빨간색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f'x니까 fx분의 f'x dx 값이 쭈르륵 2 ln a 더하기 플러스죠? 더하기 ln a 플러스 1 마이너스 ln 2입니다. 자, 많이 봤죠? 어떻게 해요? 자, 바로 적분할게요. 적분하면 ln 절대값 fx 맞죠? 1부터 a까지. 그래요. 계산하면 빠른 계산을 위해 여기는 fa 나누기 f1인 것도 압니다. 왜? 빼기는 진수끼리 나누기니까. 그런데 사실은 절대값이 의미가 없죠. 왜? 양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고 미분간 두 함수 fx, gx가 역함수 관계이고 g'x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이 값이 이 ln a 더하기 ln a 플러스 1 마이너스 ln 2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그렇죠? f1이 얼마예요? 8이에요. 문제에서 8이라고 했어요. 자, 이 식이 모든 양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우리가 구하는 게 f2 값이죠. 따라서 a 대신에 2를 대입합니다. ln 8분의 f2는 2 ln 2죠. 2 ln 2 더하기 ln 3 마이너스 ln 2 그럼 얼마예요? ln 2, 1 ln 2, 그다음 1 ln 3 두 개 더하니까 네, ln 6입니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이 같다. 따라서 f2 값은요. 86에 48 이와 같이 빠르게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25번이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문항을 풀었을 때 23번부터 26번까지는 조금 쉽게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조금 후에 이제 26번까지 풀고 27번 들어갈 때 살짝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 다음 26번 수능 완성 수학원 수학2 미적분에 나왔던 문항입니다. 비교적 어렵지도 않습니다. 네, 부분적분 문항인데 부피와 관련된 거죠. 그림은 이렇게 줘줬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림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게다가 많이 나오는 정사각형이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돼요. 지금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루트가 쭉 나오죠. 이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일 때 부피를 구하자. 여러분 핵심 아이디어는 부피는 단면적을 적분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부피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정사각형이면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하면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얘. 그러니까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x 코사인 x dx입니다. 그런데 다항함수, 삼각함수, 다항함수. 여기 뭐라고요? 삼각함수. 무슨 뜻이에요? 다항함수, 삼각함수. 서로 다른 종류의 두 함수의 곱의 적분은 그렇죠. 부분적분. 그래서 좀 빨리 하는 방법 아실 겁니다. 자, 1-2x 다항함수는 미분하는 쪽으로 마이너스 2, 0. 코사인 x는요. 밑으로 갈수록 적분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올수록 미분하게. 즉 여긴 사인 x고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코사인 x 곱하기는 이렇게 먼저 플러스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사실 여기다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0이랑 뭘 곱하든 0이니까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두 개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계산하면 1 마이너스 2x 사인 x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x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계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계산해 볼게요. 요 부분만 계산하면 4분의 5파이를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5파이니까 2분의 5파이 바로 쓸게요. 2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인 4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 2배에 코사인 4분의 5파이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가 참 많습니다. 여기까지 위끝 대입하고 마이너스 빼기 아래에 쓸까요? 화면이 너무 넓어지니까 아래다가 자, 1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요. 사인 4분의 3파이는 여러분 양수입니다. 2분의 루트 2.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입니다. 계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게 두 개 보이니까 지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4분의 5 루트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플러스 4분의 3 루트 2파이 계산해주면 2 루트 2파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네, 답이죠. 계산 잘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26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어쩌면 좀 수월하게 좀 풀지 않았을까. 물론 계산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요. 정확하게 푸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27번부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 27번은 우리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 문제를 거의 흡사하게 냈습니다. 아마 본 친구들 많았을 겁니다. 이 문제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네, 수능 특강 미적분, 네,
72페이지 1번 레벨 3 문항입니다. 레벨 3 문항 1번이었는데 그 문제는 여기가 2의 거듭제곱꼴이 아니에요. 그냥 상수로 돼 있어요. 상수로. 살짝 바꿔낸 거예요. 게다가 묻는 내용도 되게 흡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3점인 27번 문항에 위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고 곡선 여기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ft라 하자. 문제를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실수 t에 대해서 t 값이 변하는 거죠. 그럴 때 원점을 지나고 이 곡선에 접하는데 여러분 이 곡선은 y는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의 t제곱이에요. 변수가 x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원래 이게 없다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연상수 2분의 1 전체 x제곱의 그래프는 감소함수죠. 그걸 2의 t제곱만큼 살짝 위로 평행이동한 겁니다. 왜? 양수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원점을 지나요. 여기에 접해요. 이렇게. 이 직선이 y는 mx로 쓰고 싶은데 이 m, 기울기 보통 m으로 많이 쓰죠.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원점이에요. 그냥 제가 이 현재 상황을 살짝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됐을 때 FA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함수는 쭉 감소하는 함수예요. 하나당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자, 이럴 때 직선의 기울기를 이걸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접선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그렇죠. 접점입니다. 접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접점의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접점을 P 해가지고 S, 2의 마이너스 S제곱 더하기 2의 T제곱 이라 하자. A라는 문자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P가 마음에 안 들면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P로 쓸게요. A라고 쓸렸더니 여기도 A가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여기 A랑 여기 A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접점을 이걸 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에서 접점의 좌표 대입하면 돼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그 x에 s를 대입하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래요. 사실 이게 ft예요. 그쵸? 27번 사실 문제만 보면 3점 치고는 조금 수험생을 좀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문항입니다. 레벨 3 문항이고요. 그런데 많이 거의 흡사하게 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봤을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해서 이 문항 27번에 배치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t가 ft라고 주어졌는데 이쪽이 t에 관한 식이 아닙니다. 그럼 바로 미분을 못하죠. 이 둘을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점 사이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ft예요. 그리고 우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제곱에 x 마이너스 s 더하기 2점 지나니까 2의 마이너스 s제곱 더하기 2의 t제곱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한 이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접선이 어디를 지납니까?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0, 0. x와 y 둘 다 모두 0을 대입하는 거예요. 0과 0을 대입하면 0은 보세요. 마이너스 이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s에 마이너스 1이니까
S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S제곱 더하기 2의 T제곱입니다. 자, 이 식에서 S 플러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제곱 2의 T제곱, 이 식에서 바로 쓸게요. 2의 T제곱은 마이너스 S 플러스 1 2의 마이너스 S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FT가 이건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뭐 할 겁니까 이제? 그렇죠. 아니 FT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제곱이면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떤 식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미분합니다. 무슨 미분이에요? 그렇지, 음함수 미분. 음함수 미분. 처음에 있는 이 식 미분합니다. 2의 t제곱, 그렇죠, dt ds 누구에 관해서 미분해요? s에 관해서.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제곱, 그 다음에는요 플러스 s 플러스 1 2의 마이너스 s제곱, 얼마가 돼요 이 값은? s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제곱,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우리 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2의 t제곱이 이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와, 좀 뭔가 이상한데? 아니에요. 하나 나왔고 이 값이 여기다 이걸 쓸까요? 이렇게 쓰면 더 잘 보이겠다. 이렇게 일자로. 그러면 이 부분이 얘인데 dt ds, 여기는 s에 관한 식, 여기가 t에 관한 식인데 2의 t제곱이 이거예요. 데리고 오세요. 대입합니다. 그러면 재밌게도 dt ds는 이 값이 여기니까요. 너무 빨랐죠? 네. 마이너스 s 플러스 1 2의 마이너스 s제곱 dt ds는 s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제곱 약분 가능합니다. dt ds는 마이너스에 s 플러스 1분의 s,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지금 이런 관계식이 있고 궁금한 건 f'A의 어떤 상수에서, 어떤 상수입니까? f에다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와야 돼요. 이런 상황 있죠. 그러면 ft가 이거라면 t 값이 a가 될 때 이 식을 만족하는 s 값이 어떤 s1이라는 값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t가 a가 될 때 그때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s라는 값이 있어요. 그 값을 s1이라고 하면 무엇이 성립한다고요? 이 식에서 f의 a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1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래요? 마이너스 2 루트 2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s1이 얼마가 돼요? 이 값은 2의 2분의 3제곱이에요. t가 a가 될 때, t 값이 a가 될 때 그때의 s는 s1인데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라는 걸 안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뭐라고요? 그렇지, f'A의 값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이 상수 A에 대해서. 즉 t가 A일 때 f'A의 값이, 즉 f'T인데 그 t에 A를 대입하세요 라는 거죠. 그렇죠? 뭐 할 겁니까? 네, 미분할 겁니다. 누구에 관해서? 그렇지, S에 관해서. 이 주어진 식 t에 관해서 미분하면, s에 관해서 미분하면 f'T dt ds는 2의 마이너스 s제곱이에요. 맞아요? 근데 재밌게도 보세요. t가 a일 때 s가 s1이에요.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여기가 조금 이상한데, 네, 여기 있습니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t) 이 값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s는 2의 마이너스 s. 그러면 f'A는 t가 a가 될 때 그때 s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곱하기 괄호 열고 부호 계산 잘해야 돼요. 이번 수능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s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죠. 2에 2분의 3이죠. 맞습니까? 이제 결국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예요. 2 지우면 3입니다. 그래서 f'A의 값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1. 자연상수 2에 2분의 3제곱은 그렇죠. 2 루트 2. 이렇게 최종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사실 이 문제 까다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연계교재로 연습을 좀 많이 한 친구들은 좀 괜찮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28번 이제 27번이요. 죄송합니다. 27번 문항 풀어보았고요. 이제 28번 봅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점점점 막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볼 때 사실 28번이 우리 9월 모의평가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웠죠. 조금 고민하게 만드는 문항이었어요. 조금보다는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30번에 비해서. 근데 마찬가지 우리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28번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자, 보세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예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 이상이에요. 이런 조건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체크하셔야죠. 자, fx가 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음수일 때는, x가 음수일 때는 함수가 주어졌어요. 주어지고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고 두 실근 중 작은 건 gt, 큰 값은 ht. 그럼 여러분 궁금해요. 이 함수가 어떤 애인지. 여러분 fx는 지금 이 경우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4x 자연상수 2에 4x 제곱의 제곱에 이만큼 돼요. 이렇게 되면 0,0을 지나죠. 그러면서 한번 미분한 도함수는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는 최소한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미분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4x 제곱 그 다음엔요 마이너스 4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x랑 8x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32 x제곱 2의 4x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4로 묶으면 1 더하기 8x제곱인가요? 뭐라고요? 음수. 무조건 음수. 왜요? x에다 무엇을 집어넣어도 양수, 여기도 양수, 너는 음수. 그러니까 뭐예요? 도함수가 음수예요. 감소함수구나. 근데 0보다 작을 때 여러분 연속함수니까 0일 때 값은 어떻게 합니까? 극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가 같습니다. 어디로 가요? x가 0으로 가면? 0으로 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함수는 y축, x축 대략적인 모양이 여기서는 이렇게 감소한다고요. 좀 지나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그 정보는 아직 안 받고요. 모든 양수 t니까 t는 이 fx는 t 어떻게 그래요? fx는 빨간색 오른쪽만 그려본다면 y는 t라는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 이게 y는 t예요. 그럴 때 여기서도 어딘가에서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납니다. 왜?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했습니다. 실근의 개수가 2개예요. 그런데 보다시피 감소, 저 위로 가서 감소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건 안 했어요. x가 무한히, 음의 무한대로 무한히 작아지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면 이 값은 양의 무한대로 커져요. 그래서 저 위에서 쭉 내려오다가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x값이 이게 gt라는 겁니다. ht는 여기 어딘가 있는 거예요. 만나야 되니까.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그럼 그림이 이게 이렇게 그려질지 보세요. 그림이 살짝 그냥 맘껏 이렇게 그려질지 그냥 이렇게 그려질지 몰라요. 그에 대한 해설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여기요. 자, 2배의 GT 더하기 HT는 K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GT면 여기 어딘가에 HT가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HT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HT는 K 마이너스 2배의 GT래요. 그러면서 K는 뭐라고요? 상수라고요. 숫자라고요. 안 바뀐다고. 항상 그렇대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지? 평행이동을 떠올린 우리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2배의 GT야. 그럼 여러분, GT면 이만큼이 GT면 이렇게 하면 2배의 GT죠. 여기에 마이너스 취하면 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배의 GT예요. 거기에 K만큼 더한 겁니다. K만큼 오른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가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가야 돼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K만큼 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그림이 좀 안 맞았죠? 제가 여기를 찍었는데 여기서 만나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HT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를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우리한테 주어진 건 왼쪽에 있는 이 함수가 식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함수는 아직 식을 완성하지는 않았어요. 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GT, HT라고 합니다. 맞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뭘 구했어요 지금? K는 상수고 0부터 7까지 여기 조금 밑에 있어서 0부터 7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이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죠. 여기는 어디라고요? K예요, K. 오른쪽으로 쭉 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쭉 이어가지고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선생님 이게 밑에서 그려지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 이상이에요, 항상. 그쵸?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면 우리는 이 식을 하나 얻었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요 그림하고 이제 그러니까 연상을 하셔가지고 GT나 HT나 둘 다 X값입니다. X값이 이 만나는 이 점에 X값이 GT고 여기서 만나는 이 점에 요 점에 X좌표가 HT예요. 아, 이 X값이 T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걸 지금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랬다면 현재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X축인데 얘와는 별도로 문자를 써서 나타내기에 GT를 X라고 치환하면 문자 X 또는 뭐 라지 X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GT를 X라고 치환하면 HT는 얼마가 돼요? 그렇지. K-2X죠. 네, 이겁니다. HT를 K-2X라 할 수 있어요. 왜? GT는
이 x라 놓으면 이 x는 음수입니다. 여러분 t가 이 초록색 t를 양수니까 t는 양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막 그으면 여기 이렇게 그으면 여기 있고 이렇게 그으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쪽으로 움직인다고요. 이 x가 음수일 때 여기는 이제 이 오른쪽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우리 함수 f의 gt는 함수 f의 ht죠. 왜? 아니, 이 빨간색이 fx예요. 그런데 gt나 ht나 대입하면 그 값이, 이 값이, y 값이 같아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f의 x는 f의 2k-2x k-2x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치환을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k-2x를 t로 바꿀게요. 이 전체를 t로 바꿀게요. 그러면 x는 얼마가 돼요? x는 넘기면 2분의 k-t네요. 물론 여기다가 마이너스 한 다음에 2분의 t-k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이거예요. 이렇게 쓰면 대입하세요. 2분의 k-t는 f의 t입니다.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입해야죠. 저 주어진 식에다가 2분의 k-t를 주어진 fx 0보다 작을 때 대입하면 풀이 같으니까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k-t 곱하기 자연상수 2에 여러분 이걸 제곱하면 이 분모에 4가 생깁니다. 근데 앞에 4가 있죠? 그럼 얼마가 돼요? 여기는 그냥 t-k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잘 약분시키고 잘 계산해서 2배의 t-k로 쓸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식이 하나 얻어지고요. 양수값에서. 그리고 이렇게 치환하면 이 t값은 당연히 k보다 큰 범위에 있는 겁니다. k에서 이만큼 더한 거니까. 그렇죠? k에서 이만큼 더한 거니까 k보다 큰 값이에요. 자, 이럴 때 주어진 게 문제에서 물어줬어요. 그렇죠?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0부터 7까지 fx를 적분했대요. 그럼 여러분 0부터 7까지 적분하는 건 0부터 k까지는 0이죠. 쭉 0 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야죠. 그래야지 같아지니까 k부터 어디까지? k부터 7까지 적분한 거랑 같아요. 그럼 여기는 이거죠. 2배의 t-k 자연상수 2의 t-k의 제곱 dt라고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적분해 보세요. 자연상수 2의 t-k 제곱이죠. 이걸 미분한 게 이거잖아요. k부터 7까지 변수는 t입니다. 2에 t 7 대입하면 7-k의 제곱 빼기 k 대입하면 0이니까 자연상수의 0제곱은 1입니다. 네. 이 결과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비교해 보세요. 7-k의 제곱은 얼마예요? 4예요. 이 값이 돼야 되니까. 그럼 k 값은요? k 값은 5가 나와야죠. 선생님, 9가 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 k가 9가 되는 순간 이게 9라고요. 9. 얘가 쭉 0 되면서 9가 되다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0부터 7까지 적분한 게 양수가 나온다고요? 이게 k가 9가 되면 0이 나와야지. 그래서 아니고
5입니다. 아, K가 5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된다고요? K가 오면 대입하세요. 자연상수 2에 T-5의 제곱. 우리가 묻는 게 뭐예요? 그렇죠. F8, F9. 그러면 F9는 9 대입합니다. 2 곱하기 4. 2, 4, 4의 제곱이니까 자연상수 2의 16제곱. F의 8은요. 2, 3이죠. 8에서 5 빼니까. 그 다음에 자연상수 2의 8에서 5 빼면 3. 제곱하면 9. 나누래요. 이렇게 나누래요. 그러면 2 줘주고 3분의 4 넣을 거고 빼니까 3분의 4 곱하기 자연상수 2에 16에서 9 빼니까 7제곱 나오는 거죠. 네, 답입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항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한 계산, 함수를 추론하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28번. 치환해서 한번 이런 생각, 뭐 다른 풀이도 있어요. 평행이동을 통한 풀이도 있는데 아마 이렇게 푸는 게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냥 쭉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다만 문항을 좀 해석하고 풀기 위해서는 치환이라는 좀 작업 또는 연산, 계산, 추론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어야지 제대로 풀 수 있는 문항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28번을 넘어서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29번 수능 완성 문항 기출 우리 연계 교재인 수능 완성 문항이 있어요. 두 문항을 좀 약간 합친 문항인데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첫째 항과 공비가 각각 0이 아닌 두 등비 수열, 그 다음에 급수가 각각 수렴하고, 그럼 여러분 첫째 항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공비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게 몇 개예요? 4개죠. 왜? A1, B1, AN의 공비, BN의 공비. 그럼 저는 그냥 공비를 RS라고 쓰겠습니다. 첫째 항은 A1, B1 쓰면 돼요. 여기서 먼저 각각 여러분 급수가 이건 등비급수죠.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 R이나 S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다. 근데 0은 아니랬으니까 저 공비는 0과 1 사이냐 마이너스 1과 0 사이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럴 때 이 왼편은 2를 곱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에는 그냥 편하게 A에는 A1 곱하기 R의 n-1제곱. 그럼 B에는 B1 곱하기 S의 n-1제곱.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2를 곱한다고요? 그러면 첫째 항은 A1, B1이 되는 거고 공비는 RS가 됩니다. 그러면 좌변은 1-RS분의 A1, B1이 될 것이고 우변은 1-R분의 A1 곱하기 1-S분의 B1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죠? 0이 아니다. 약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둘의 곱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의 식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네, R 더하기 S는 2배의 RS라는 식이 나옵니다. 좀 빠르게 계산한 거예요. 왜요? 1-RS는 곱해보세요. 1-S-R 더하기 RS 1 지우고 넘기고 또는 넘어가고 넘어오니까 R 더하기 S는 2배의 RS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식이 하나 나온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했던 부분이 여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 부분. 지금 빨간색 밑줄 치는 이 부분. 우리 수험생이 있다면, 수험생이 이 강의를 본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가가 관건이에요. 또는 이제 예비 수험생이신 분들은
이런 문항을 풀 때 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막 절대값을 풀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자, 2, 4, 6, 8. 여기는 3, 6, 9, 12, 점점점. 이런 수열이에요. 그러면 저 빨간색 부분은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요? 3 곱하기 1 마이너스 r제곱의 절대값. 절대값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에요. 1 대입하면. 그러면 a1r. 이것도 절대값이에요. (1 마이너스 r 세제곱의 절대값). 또는 뭐 r의 절대값의 3배를 해도 관계없어요. 그쵸? r 절대값 이거 안 하고 절대값의 제곱. 여러분 r 제곱은 절대값 하나마나 사실은 그대로인데 얘를 어떻게 풀까를 고민해야 돼요. 여기는요. 그다음에 세 번째죠. a1 r 제곱 절대값.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요, 여기.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을 먼저 썼냐면 여기를 좀 봅니다. 우리 이런 식은 알 거예요. 절대값 xy는 절대값 x랑 절대값 y 곱해도 돼요. 그렇죠? 이래도 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예요. 여러분 이걸 아이고 제곱이죠, 제곱.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여기가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그쵸? 맞아요. 선생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0이 아니고 0이 아니니까 약분하려고. 그럼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A1과 R이라는 두 개의 문자가 나왔는데 약분을 하고 보니까 그래요. 문자가 R밖에 없습니다. R을 알면 S를 알게 돼요. S를 알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저 문제를 이 부분 문항에서 이 부분을 먼저 쓰고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쓰려고 그냥 여기부터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 계산해 볼까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 이제 둘 다 해봤는데 처음에 풀 때는 R이 양수일 때 나누고 그다음에 R이 음수일 때 도 나누고 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어디요? 이 부분과 이 부분 같다고 놓고 풀게요. 그러면 곱하고 같아야 돼요. 잘 보세요. 가운데 이제 살짝 지우고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7배의 절대값 R 곱하기 이 값을 하니까 7배의 절대값 R 마이너스 7배의 절대값 R의 세제곱은 3 곱하기 여기에요. 3 마이너스 3배의 절대값 R의 세제곱. 자, 이항합니다. 4배의 절대값 R의 세제곱 마이너스 7배의 절대값 R 더하기 3은 0 나오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절대값 R 세제곱, 여기는 절대값 R. 그럼 이 값을 만약에 뭐 그냥 또 할까요? t라고 치환하면 아니 4t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3은 0은 1 대입하면 0 나오죠. 우와, 그러니까 조립제법으로 4 이 창 0이에요.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7 3 4 4 4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그러니까 이 식은 t 마이너스 1에 4t 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3은 0으로 될 것이고 t 마이너스 1에 여기는요 2, 2, 3 해가지고 2t 더하기 3
2t-1은 0 이렇게 나올 거죠. 여러분 29번 계산이 조금 깁니다. 자, 이렇게 나올 거죠. 근데 t 대신에 어떻게 썼다고요? 절대값 r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식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절대값 r-1, 2배의 절대값 r 플러스 3, 2배의 절대값 r-1은 0이 돼요. 이렇게 안 푼 친구들은 아마 여기서 이 빨간색 부분에서 r이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로 나눠서 풀었을 겁니다. 저도 그 방법으로 풀고 한번 더 해본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 바로 지울게요. 이건 이렇게 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이고 풀었죠. 그럼 여러분 이제 바로 아셔야 돼요. 왜냐? 이건 무조건 양수입니다. 0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럼 절대값 r은 1이거나 절대값 r은 2분의 1인데 당연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등비급수가 수렴합니다. r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1 되면 안 돼요. 이거 안 돼. 안 돼. 여기입니다. 그러면 r이 2분의 1일 때 첫 번째 되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r이 2분의 1일 때 어디다 대표요? 여러분 여기 아까 제가 썼던 거 보이세요? 아마 화면이 이쪽으로 보일 겁니다. 여기 노란색 S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R 더하기 S가 2배의 RS예요.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뭐라고요? 우리한테 아까 주었던 식이 R 더하기 S 찾아낸 식이 R 더하기 S가 2배의 RS인데 R이 2분의 1이면 2분의 1 더하기 S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어떤 모순이요? 2분의 1이 0이라는 모순이 발생해요. R이 2분의 1이면 안 되는구나. 두 번째로 R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S는 마이너스 S일 것이고 S는 얼마예요? 4분의 1입니다. S가 4분의 1이에요. 자, 여기 이제 지울게요. 이 부분. 왜? 다 했으니까. S가 4분의 1인 걸 찾았으면 이제 구하는 식. 여러분 제가 말한 저 S는 요 S는 스몰 S예요. 스몰 S.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라지 S고 제가 여기서 표현한 여기 S는 공비로서 스몰 S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식 아까 뭐였죠? BN이 B1 곱하기 S의 n-1제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어진 식은 B의 2n-1은 여러분 써볼게요. 똑같이 B1 S의 n-1제곱 2n-1을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러면 B1 S의 2n-2입니다. 그 다음에 B1 S의 3n 더하기를 대입해보세요. 3n이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참고로 요 부분을 따로 빼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B1 약분되죠. 0 아니랬으니까.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 하면 그래요. S의 n-1제곱이고 S의 3n에서 1 빼니까 2n 플러스 1이에요.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군요. n은 1부터 무한히 어떻게 한다고요? S의 n-1제곱 더하기 S의 2n 플러스 1제곱. 근데 우리는 이 스몰 s가 얼마라고요? 4분의 1. 제가 쓰는 이 s는 얘 아니에요. 라지 s고. 그럼 4분의 1. 여기는 n은 1부터 무한히 4분의 1의 n-1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2n 플러스 1제곱. 바로 계산할게요.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1입니다. 1이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그렇죠. 16분의 1, 2n이니까 공비는 16분의 1입니다. 첫째 항은요. 1 대입하면, 그렇죠. 64분의 1이에요. 맞아요? 여기 1 대입하는 순간 4분의 1의 세제곱입니다. 64분의 1. 계산해주면
4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4입니다. 그 다음에 16분의 15. 뭐라고요? 16분의 15. 16분의 15. 16, 여기는 4니까 60분의 1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통분하면 60분의 20 곱하니까 81이네요. 뭐 약분해도 되는데 전 약분 안 할게요. 그냥 60분의 81에다가 이 S가 60분의 81이에요. 그럼 120 곱하기 60분의 81은 네 2 곱하기 81이니까 162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문제의 답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계산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 관건은 어디였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좀 차분하게 계산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30번이고요. 자, 의외로 쉽게 접근한 친구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외예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문제는 혹시 이런 뜻일까라고 생각한 수험생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라고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의 개형이 그렇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 스무스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직선이 아닌 이상 직선과 곡선이 결합돼도 직선과 곡선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결합점에서 첩선의 기울기가 같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이런 함수들이 쭉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아니면 곡선으로 주어졌다면 이렇게 되는 이런 점이 없어야 되죠. 이렇게 첨점 같은 게 없고요. 매끄럽게 이어진 곡선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함수 fx에 도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미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f'x는 이렇게 될걸요? 저 sin x의 전체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간에서는 sin x, cosine x가 나왔을 것이고 어떤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sin x, cosine x가 나옵니다. 어떨 때? 그렇죠. sin x가 0 이상일 때 여기는 sin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거예요. 그럼 어디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0부터 0 이상 파이 이하 그 다음에 2파이 이상 3파이 이하.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0부터 파이까지, 파이부터 2파이까지, 2파이부터 3파이까지, 3파이부터 4파이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양수 쪽만 따진다면. 이해하세요? 자, 이 함수는 그래프는 여기다 그릴게요. 자, 그렇다면 함수 fx는 여기를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코사인을 써도 되고 사인을 써도 되고 식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차피 의미는 같습니다. 사인으로 본다면 여러분 사인 미분한 게 코사인이죠. 2분의 1 사인 x제곱 더하기 c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제곱 x 더하기 c2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여러분 미분해 보세요. 나와요. 미분 나오고 물론 코사인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디라고요? sin x가 여기는 이렇게 쓰면 사실 안 돼요. 그렇죠? 너무 제가 욕심을 부렸죠. 귀찮다고. 자, sin x가 0 이상 0보다 클 때 그런데 0보다 클 때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해야 돼요. 지금 경계가 어디냐면요. 0,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데서 함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당연히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
연속이어야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x가 0에 점점 한없이 다가간다면 C1, 여기도 C2, 둘이 같아야 돼요. 그래요, 같아야 돼요. 어떤 상수인지 모르겠는데 같습니다. 그럼 이 함수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2분의 1 많은 친구들이 sin 2x 왜요? 우리 덧셈 정리로 뭐 쓸 수 있는데 sin 2x 2 sin x 코사인 x예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sin 2x라 써도 돼요. 굳이 그렇게 안 써도 여러분들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둘, 셋, 넷. 자, 0, 파이, 2파이. 그러면 sin x 코사인 x는 여기 2분의 파이예요. 이게 뭐라고요? 2분의 1 sin 2x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값이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1이 아니에요. 사실 좀 낮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어떻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0과 2분의 파이에서는 양수죠. 근데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요. 얘는 2분의 파이면 파이고요. 파이면 2파이가 돼서 이 사이에 있으면 음수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파이부터 2파이까지 구간에서 이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sin 2x예요. 도함수가 이게 지금 도함수를 그린 겁니다. 그럼 도함수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는? 그래요,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똑같이 이제 나와요.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 여기서만 본 거예요, 지금. 다시 0부터 파이까지는 이 그래프,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이 그래프. 그럼 2파이, 아니, 파이부터 2파이까지, 2파이부터 3파이까지는 다시 이 그래프. 3파이부터 4파이까지는 다시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도함수가 이거면 이 함수는 잘은 모르는데 어떤지는 모르는데 이게 y축인 건 맞죠? 0을 기준으로. 문제는 이거예요. C1이 얼마예요? 관심 없어요. 몰라도 돼요. 사실 이 문제는. C1이 어디 있느냐? 그럼 사실은 이 두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그걸 똑같이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파이, 2파이. 조금 안 맞긴 한데 밑에다가 옆으로 좀 그려가지고 파이 절반 2파이. 그래프 좀 이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점을 지나서 여기도 어느 점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요. 다시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돼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계속 나옵니다. 그쵸? 왜? 양수니까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0 되면 올라갔다가 음수니까 감소, 다시 음수니까 또 감소. 매끄럽게 이어져야 돼요. 미분 가능하게.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제 여기에 해석이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그린 이 그림 있죠? fx. 자, 그러면 hx는 이렇게 주어졌는데 gx가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식에서 h'x는 얼마입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당연히 알 거라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hx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hx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를 작은 수부터 극값이에요. 극값. 그러면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에서 극값을 가져요. 그럼 극값을 가지려면 둘이 0 되면서 즉 fx랑 gx랑 같아지면서 그러면 당연히 같아지겠죠. 왜냐하면 곡선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같아지고 만나는 점에서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같아지는데 극값이 되려면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 점에서 함수와 접선을 봤을 때 x는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fx에서 gx 뺀 값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그 말은 함수적 입장, 그래프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딱 여기가 x는 a란다면 이게 fx예요. 이게 gx라면 보세요 여러분. x는 a 왼편에서 접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오른쪽은요. 접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어요. 위로 볼록이면 안 된다고요. 아래로 볼록이어도 안 돼요. 왜? 곡선이 여기가 x는 a라고 하면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즉 곡선이 접선보다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변곡점. 30번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변곡접선입니다.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여러분 간단하게 아주 이렇게 된다면 이런 점, 변곡점에서 접선은 어떻게 돼요? 마치 뚫고 나가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접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고 이 점을 기준으로 접선이 곡선보다 아래에 있게 돼요. 그럼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게 fx라면 어디예요? 여기 어딘가에서 아래를 볼록 위로 볼록 접선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지. 그러면 어디 보셔야 됩니까? 여기서 미분할 겁니다. 변곡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계도 함수 미분하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예요. 이 값이 0 되면서 바뀌게 돼요. 변곡점. 부호가 바뀌는지. 그러면 코사인 x랑 사인 x랑 절대값이 같아지는 점이죠. 그럼 x는 얼마 나옵니까? 제가 지금 이거는 사인 x가 0보다 큰 이 함수만 가지고 온 겁니다. 이 함수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요. 이 밑에 걸 미분하면요. 부호가 바뀌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x는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3파이. 왜요? 코사인 제곱 x랑 사인 제곱 x랑 같으니까 탄젠트 제곱 x가 1이에요. 탄젠트 x는 1은 4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 탄젠트 4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이죠. 사인 x가 0보다 클 때 0과 파이에서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4분의 파이. 그럼 여긴 어디라고요? 4분의 3파이.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변곡접선이죠. 변곡점이죠. 여기도. 그렇죠? 따라서 A1은 4분의 파이, A2는 4분의 3파이, A3가 파이예요. 이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죠. 그 다음엔요. 여기 있겠죠. 여기. 여기서도 변곡점. 여기는 어디입니까?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여기는 4분의 7파이인가요?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2파이에서 4분의 파이 뺀 거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A1, A2, A3, A4, A5, A6. 그래서 A6은 2파이고요. 문제에서 A6 말고 뭘 구하랬죠? A2라고 그랬죠? 네. A6은 2파이. A2는요. 4분의 3파이네요. 맞습니까? 여기. 그러면 파이분의 100 곱하기 2파이에서 4분의 3파이를 빼야 되니까 4분의 5파이네요. 4분의 5파이 약분 4, 1은 4, 4, 5, 20 25파이 하니까 125가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30번까지 우리 8문항 한번 풀어보았고요. 조금 어려운 문항이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27번 문항입니다. 27번 문항은 연계 문항으로서 우리 수능 특강 교재 레벨 3 1번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27번 자리에 와 있지? 라고 느끼시는 수험생 또는 예비 수험생 많을 겁니다. 그만큼 연계 교재 학습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28번 좀 어려웠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좀 함수를 추론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드는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마 수험생들이 28번, 29번, 27번, 28번을 풀면서 어떻게 해야지? 좀 당황한 친구들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29번에서 계산이 길었죠. 절대값이 나와서.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잘 넘겼다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 부분에서 조금 고전한 수험생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우리의 수능 이제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뭐 입시라든가 여러분의 목표가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으로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입시 시작이야 얘들아. 흔들리지 말고 수능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하자라고 말을 건넨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수능은 끝났지만 여러분의 목표 또는 여러분의 길은 다시 또 새로운 시작일 거라 믿습니다. 남은 그 길도 EBS와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미적분 해설의 EBS 김창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